한동안 한국에서요, 이 불멸의 대상이 3개가 있었습니다. 삼성은 끝내 흥한다. 중국은 이제 이대로 가서 세계 G1 국가가 될 거다. 그리고 미국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불멸의 이 3인방이 지금 다 흔들거리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 다른 잘못된 믿음이 하나 있지요. 트럼프가 선거할 때 당선되려고 온갖 이야기를 늘어놓지만 당선이 되고 나면 그 말은 선거용일 뿐이고, 그리고 과거의 미국 대통령들처럼 안정을 찾을 것이다.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일주일 동안 정말 내놓는 인사들을 보면 갈수록 골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장관도 골 때리게 하더니만 이제 법무장관까지 아주 더 골 때리는 사람을 임명했어요. 자, 그 외에 나머지 인사들도요, 굉장히 골 때립니다. 그 중에는 좀 평균치도 안 되는 수준도 너무 많아서 미국에서 이런 XX가 대단히 하는 욕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는 자신의 지금 인사에서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트럼프가 그나마 좀 온순해지고 합리적인 길을 갈 가능성은 전혀 없고, 자, 경제에서도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해외와의 무역이나 통상, 관세, 환율 등에도 자기 마음대로, 또 국방 문제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또 법적인 문제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갈 것이고, 백악관은 그야말로 청소하거나 집사하거나 요리하는 사람들 수준의 사람들을 내려다 놓고 자기 마음대로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공포가 이제 엄청나게 현실화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자, 혹자는 이게 알려진 무지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상상을 초월할 것이기 때문에 알려진 무지가 아니라 그야말로 기대할 수 있는 무엇보다도 더한 일이 벌어질 거다 보고 있습니다. 자, 중국 경제가 이미 망해가고 있는 것은 수차례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말을 안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약간 반등을 했습니다만 어제 한때 삼성전자가 5만 원이 깨어졌죠. 그래서 조롱삼아 5만 전자라다가 4만 전자가 됐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관련해서 이달 들어서만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2조 8,750억을 순매도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삼성이 특별하게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또 이재용의 이 삼성에 대한 운영 능력의 문제다. 이래 안 봅니다. 삼성도 나름대로 자기 할 만큼 최선을 다했겠지만 과거처럼 삼성이 순항할 수 있는 국내의 환경이 아니라 이제 삼성조차도 헤맬 수밖에 없는 국내의 환경의 악화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특히 내적인 문제보다도 삼성은 외적인 문제가 지금 충격파로 다가오고 있죠. 따지고 보면 바이든 때 반도체 등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급망을 만든다고 할 때부터 반도체 자유무역이 모리스 창의 말처럼 이렇게 이제 깨져버렸을 때부터 삼성의 위기는 시작됐고, 이건 삼성의 위기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 등 모든 반도체 회사의 위기가 시작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미국이 무역 분쟁을 심화시켜 가고, 그리고 거기에 핵심인 반도체 등에 대해서 압박이 심해질 때 미국과 중국 사이에 걸쳐 있는 한국 반도체의 한계상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뭘 하더라도 손을 쓰기가 어렵듯이 삼성도 지금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민이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트럼프라는 1인의 한계를 미국에 의해 상하원이 제동을 걸 수도 없습니다. 미국의 법원이 제동을 걸 수도 없어요. 이제 망할 때는 모처럼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서 망하듯이 입법, 행정, 사법, 이 상권 분립이 미국에서 거의 무너져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트럼프의 위기는 자신이 임명한 사람들의
어떤 비리가 폭로되어져서 날아가 버림으로써 발생할 수도 있고, 트럼프 스스로가 상식적인 선을 너무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가고 그 가족들이 전행하면서 뭔가 문제가 터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의 이 파워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점점 어떻게 보면 뭔가 터질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둘러싼 불멸의 3인방이 지금 거의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삼성이 살아야 한국이 산다. 그래서 국민들 상당수가 삼성에 대해서 국가와 동일시했고, 또 정치권도 삼성에 대해서만큼은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삼성 본인들도 잘해보려고 최선을 다했겠죠. 그런데 이제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환경이 바뀌면서 이렇게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어쨌든 자기들 수준에서 수십만 명의 병사들이 죽어가고 나라가 지금 미사일, 드론 등으로 초토화되면서까지 지금 러시아를 상대로 2년 반 동안이나 잘 버텼어요. 우크라이나 아니고 과연 저렇게 버틸 나라가 있겠냐 싶을 정도로 잘 버텼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선택이 아닌 미국의 트럼프 당선으로 그 환경이 지금 변화되어져서 자, 핵 개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1년 안에 핵 개발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선택으로 택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다만 미국과 중국은 각자 자기들 선택으로 저렇게 돼버린 측면이 강하죠. 어쨌거나 이런 상황이 가져올 지금 한국의 충격은 엄청날 겁니다. 그런데 저런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한국 수출이요, 미국하고 중국 빼놓고 나머지 얼마 되겠습니까? 그래서 수출 시장이 지금 답이 안 나오고 부동산의 메인 한국의 경제적 구조가 내수를 사라지게 만들었고, 지금 부동산이 이제 서울 변두리부터 우수수 다시 좀 폭락을 하고 있어요. 자, 내년에는 정부가 또 정책 자금으로 띄워보려고 하겠지만 쉽지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정권의 힘도 상당히 빠져 있고 여러 요소가 다시 올라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주식, 이것도 지금 냉정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당분간 방법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산 시장이 이제 붕괴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출도 회복될 가능성이 없고 내수도 회복될 가능성이 없지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출구가 지금 없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한 언론이요, 수포로 돌아간 윤석열의 경제 낙관주의라는 기사를 썼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블록버스터급 경제 성장을 단언했다. 그런데 그의 호언장담은 허공으로 날아갔다. 불확실성이 올해 연말과 내년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본인이 한강의 기적을 다시 일으키는 중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 지난 8월 말 국정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수출 성장률 등에서 과거의 꿈조차 꾸지 못하던 일이 눈앞에 현실이 된 것이다. 그러면서 블록버스터급 수출 실적 증가가 그 근거다 했어요. 잠깐 1, 2분기에 반짝했지요. 그런데 2개월 지난 11월 초 기적이 현실화되고 있는가? 그런 조짐은 전혀 없고 오히려 올 연말과 내년 한국 경제를 덮칠 리스크가 역력히 돋보이고 있다. 올해 한국 경제의 출발은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 효과로 그럴싸해서 1분기에만 1.3% 성장을 기록해서 환호성이 울려 퍼졌고 수출 덕분이라고 했고, 이 추세대로 간다면 2010년대 수준의 3, 4% 성장, 연간 성장률이 될 거라고 봤는데 곧 환호가 꺼져버렸고 2분기는 1분기보다 0.2% 줄었고 수출은 그런대로 증가 추세였지만 GDP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그 원인이 국내 수요가 너무나 부진해서 그런데, 그런데 10월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실질 GDP는 그래도 올해 연간 성장률은
2.4에서 2.6까지 될 거라 봤는데 3분기 성장률이 2분기에 대비해 0.1에 그치고 이 충격파가 한국은행이 0.5를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낮았고 결국은 수출이 이제 또 어려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정부의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블록버스터급 경제 성장을 말했는데 불과 2달 만에 내리꽂힐 정도면 그러니까 이 정부가 뭔가 경제 부분에서 안정성을 가지고 제대로 예견하고 있다는 게 전부 거짓말이고 자신들의 모든 자료를 자기들이 희망하는 대로 써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한국은행을 봐도 지금까지 한두 번 틀렸습니까?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정부가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틀릴 정도면 결국 전부 주술식 자기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데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지금 한국 경제의 정확한 현실을 진단하고 있는가? 그런 사람이 정부 내에 있는가? 언론은 있는가? 언론 지금 한국 경제에 대해서 정부 발표를 써대기만 했지 제대로 그러지 않다. 엄청난 위기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한 데가 있어요? 부동산도 그렇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도 언론은 그야말로 희망 회로를 똑같이 돌렸어요. 그러니까 정부도 언론도 누구도 이걸 갖다가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미지에서 갑자기 에이리언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잡아먹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미지의 공포라는 거예요. 자, 이 미지의 공포가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중국은 내년에 더 어려워질 거고 삼성전자는 내년에 더 어려워질 거고 미국도 지금 트럼프 저렇게 좌충우돌하는 걸 보면 트럼프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다시 신3고 시대, 그러니까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가 오지 않을까. 자, 그래서 신3고가 다시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한국 같은 변두리 나라는 녹다운을 당할 겁니다. 자꾸요, 어떤 자들은 미국 경제를 말하면서 한국을 왜 이야기하냐는데 한국은요, 미국 경제에 애속된 부속품 정도에 불과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환율도 마찬가지고 수출 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한국의 영향의 핵심이고 그 다음엔 중국 경제예요. 그리고 한국의 수출 대기업이 또 한국 경제의 지금 관건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다 무너지고 있는데 근데 내년의 환경은 트럼프라는 미지의 공포가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올해는 내년에 맛보기에 불과하다. 진짜 공포는 내년에 시작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